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x축과 이르는 예가 크기가 30도인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처럼 1차 함수로 표현했죠. a는 기울기를 구하라는 뜻이고 b는 y절편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a부터.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도 있지만 이 각도,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에 탄젠트를 붙이면 기울기가 된다고도 했었죠. 그래서 탄젠트 30도. 탄젠트 30은 이제 외우라고 그랬죠?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자, 그럼 여기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근데 이제 뒤에 y절편이 나와야 되는데 y절편이 아닌 x절편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이 그냥 점을 직접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을 이 직선이 지나가므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 y에 0,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b. 그래서 b는 루트 3. 따라서 a 플러스 b. a는 저기 3분의 루트 3. b는 루트 3. 루트 3은 3분의 3 루트 3이죠. 둘을 더한 거니까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직각삼각형 ABC에 AC랑 BD는 수직으로 만나죠. 그래서 코사인 X랑 탄젠트 Y를 구하라는데 코사인 X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90도랑 여기 있는 X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90이 바라보는 변이 빗변이고 그 다음에 이 X라는 각이 바라보는 게 높이가 되고 그럼 나머지 한 번이 밑변이 될 테니까 여기서 내가 코사인을 구하려면 빗변 길이 8분의 여기 높이를 찾아야 돼요. 물론 못하지는 않아요. 할 수 있어요. 6, 8, 2변이 10이죠. 3, 4, 5, 6, 8, 10 이 개념이니까. 거기다 이제 숫자 공식 쓰면 돼요.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6 곱하기 8한 값과 여기 높이 곱하기 10한 값은 같기 때문에 이 길이는 4.8 혹은 10분의 48 약분하면 5분의 24가 돼요. 그럼 물론 여기서 이제 코사인을 구할 수는 있겠죠. 빗변분의 밑변 8분의 5분의 24 하면 답은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탄젠트 y를 계산할 때도 이게 5분의 24분이 이변이 필요해요. 다시 이번에는 이게 y고 90이고 그럼 밑변분의 높이니까 요 삼각해서 높이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얘를 찾기 위해서는 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피타고라를 쓰는데 굉장히 숫자가 부담스러워요. 제곱해서 빼내야 되는데 분수식도 부담스럽지만 24의 제곱 짜증이 많이 나죠. 아니면 이제 비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단문할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면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의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 공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각이니까 2변의 제곱은 2변 곱하기 2변 이런 느낌으로도 여기 있는 높이 값을 구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주구장창 이걸 왜 설명하냐면 잘못 이해를 하면 저런 식으로 풀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어쨌든 x라는 각을 이용하려면 이 직각삼각형, y라는 각을 이용하려면 이 직각삼각형. 구할 수는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꽤 많은 시간과 또 꽤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계산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다른 방식이 뭐가 있었냐면 저번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직각삼각형 있고 2변이 3, 2변이 4 예를 든 겁니다. 2변이 5라고 얘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를 구하라면 5분의 3, 5분의 4, 4분의 3이에요. 근데 이 삼각형에 닮은 점이 있는데 얘를 2배만큼 확대합니다. 그럼 여기는 6, 8, 10이 되고 그때 사인 값은 10분의 6, 여기서는 코사인 값은 10분의 8, 탄젠트는 8분의 6인데 이거 그대로 약분하면 이 답이 고스란히 나와요. 그래서 크기가 달라도 만약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의 관계라면 여기서 삼각비 값을 구하나 여기서 삼각비 값을 구하나 답은 똑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변길이 계산하기 쉬운 거나 숫자가 비교적 계산하기 쉬운 숫자들로 배열되어 있는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구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얘는 여기서 이제 찾으려고 x, y를 막 여기서 어떻게든 x, 여기서 어떻게든 y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x하고 y를 더해서 지금 90도가 만들어진 거니까 x는 y랑 더해 90이 되고 y는 x랑 더해야 90이 돼요.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90,
얘가 x, 그럼 나머지 한각은 저절로 y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얘가 90이고 얘가 y니까 나머지 한각은 저절로 x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모양을 보니 이 큰 삼각형을 보면 돼요. 이렇게 큰 삼각형. 얘가 90, 얘가 y, 이게 x. 변 길이는 6, 8, 피타로 써보면 10. 코사인 x를 구하는 거죠.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플러스 탄젠트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제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똑같은 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밑변과 여기서 나온 밑변은 다른 위치입니다. 그럼 코사인 x에서 느낌 본다면 x가 기준각이죠. 얘가 기준각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당연히 빗변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얘가 빗변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바라보는 변이 높이가 돼요. 얘는 8이었고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한 변이 이제 밑변이 되겠죠. 그림을 돌려놓고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 10분의 8 약분하면 5분의 3 더하기 이제 탄젠트 y, 이번에는 이 y가 기준각이죠. 그럼 탄젠트의 정의는 빗변을 제외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니까 여기 높이는 x가 기준각일 때 높이였고, 이번에는 y가 기준각일 때는 6이 바라보는 변이 높이가 되고 나머지 한 변이 이제 밑변이 되기 때문에 밑변분의 높이 8분의 6 약분하면 4분의 3이에요. 통분하면 20분의, 얘는 4 곱해서 12 플러스 5 곱해서 15 20분의 27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반지름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임의의 예각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반지름 길이 1을 잡은 이유는 굳이 1은 아니어도 됩니다. 이해하기 편하고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지 사실은 아니어도 뭐 크게 상관없죠. 하지만 1인 경우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의 한 변을 삼각 B값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 길이 자체를 삼각 B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 반지름 1짜리는 4분원에 올리는 겁니다. 4분원은 이렇게 원이 있는데 그 원을 정확히 4등분해서 나와 있는 이 4분의 1짜리 원, 그게 4분원이고, 실제로는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통 4분원인데, 여기 4분원을 그려놓고 여기가 각을 시작하는 위치라면 나머지 반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다른 이렇게 반직선이 그려짐에 따라 각이 나타나죠. 우리가 각의 의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반직선이 만들어진 서로 다른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을 각이라 말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 크기, 이 벌어진 정도, 얘를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부르죠. 얘는 각의 꼭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분 O에서 점에서 직선을 이런 형태로 그려내시는 겁니다. 반직선을 그려내는 거죠. 그려내고 나서 이 4분원과 만나는 위치의 A에서 다시 X축 방향으로 이제 수선을 내리면 이만큼의 직각삼각형이 발생해요. 이 직각삼각형을 먼저 잠깐 빼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고, 이게 직각인 거고, 반지름이 지금 일자리니까 빗변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여기는 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반직선이 이루는 각을 A라고 책에서 썼으니까 똑같이 써드리고, 여기 있는 이 위치가 AB예요. 얘는 OB고. 근데 만약 내가 AB에 대한 길이를 알고 싶어요. 이 AB. 근데 AB를 구하고 싶은데 나와 있는 게 빗변이네.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AB면 이 삼각형 모양상 높이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삼각비 중에 빗변과 높이에 관련된 삼각비는 사인입니다. 사인을 써요. 사인. 근데 사인 오른쪽 항상 각을 써야죠. 여기 각 A. 그럼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따라서 선분 AB 자체가 삼각 B, 선분의 길이가 삼각 B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한 변의 길이가 삼각 B로. 그리고 이제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 변을 계산할 텐데, 빗변과 밑변을 계산하려면 아무래도 코사인이 필요한 거고, 코사인의 정의에 따라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따라서 밑변 길이 OB는 코사인 A랑 같다. 그래서 밑변 길이, 이 삼각형 밑변 길이가 코사인 값으로 정의가 된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약간 생략돼 있는데요. 뭐가 생략돼 있냐면 1 곱하기 사인 A 1이 생략돼 있죠. 근데 이 1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빗변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빗변이 1이니까 그냥 생략해버린 거지만 실제로는 빗변 곱하기 사인 이렇게 돼서 높이값이 정리된 거고, 밑에 있는 이 밑변 길이 삼각형에서 빗변을 할 때 밑변 길이 구하시고 그러면 빗변 곱하기 코사인 각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빗변이 1이랑 생략을 한 것뿐이지 원래는 이런 개념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어느 쪽 삼각형을 보냐면 좀 더 가서 이번에는 삼각형을 여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쪽 큰 삼각형 있죠? 여기다가 좀 그려볼게요. 자, 얘가 O고 얘가 D고 얘가 C인데 C라는 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있던 반직선이 4분원과 만나는 점에서 좀 더 연장선에서 선을 그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냐면 그 점에서 X축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반지름 길이와 딱 맞닥뜨리는 위치까지 선을 그어서 수선을 그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1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전히 이 각은 A고요. 근데 밑변 길이 나왔죠. 근데 구하려고 하는 건 이변, 선분 CD거든요. 밑변과 높이에 관련된 내용이면 삼각비에서는 탄젠트에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 따라서 탄젠트 A는 선분 CD는 탄젠트 A랑 같다. 자,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 내용 있죠?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약간의 유사성을 갖습니다. 다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대상이었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지 여기서도 뭐라는 거냐면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빗변과 사인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도 선분 CD는 높이거든요. 물론 다른 삼각형이지만 둘 다 높이를 구할 때 쓰는 내용이에요. 근데 높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해놨죠? 이렇게가 뭐냐면 이것도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었는데 1 곱하기 탄젠트 A예요. 근데 탄젠트 A는 어차피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냥 생략해버린 거죠, 이 부분을. 생략했지만 실제로는 뭘 계산한 거냐면 밑변 곱하기 탄젠트 이렇게 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밑변 곱하기 탄젠트. 어떤 삼각형의 대상이냐 좀 다르긴 하지만 높이를 구할 때는 사실은 두 가지 개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사인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는 개념, 하나는 밑변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는 개념. 근데 어떨 때는 사인을 쓰고 어떨 때는 말을 잘못했네요. 높이를 구할 때 어떨 때는 사인을 쓰고 어떨 때는 탄젠트를 씁니까? 그러면 사인을 쓸 때는 빗변 길이가 나와 있으면 높이 구할 때 탄젠트를 쓰게 되고 사인을 쓰게 되고 밑변 길이가 나와 있으면 그때는 높이 구할 때 탄젠트를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은 뭐 빗변하고 밑변만 구하는 거니까 얘네랑 좀 약간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죠? 여기서 핵심은 삼각형 한 변 길이를 삼각비로 정의 내리는 연습을 약간 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기억하셔야 될 것, 여기 책에는 없지만 따로 이렇게 잘 써놓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 A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점 A 좌표는 점 A에 X좌표, Y좌표를 쓰려고 하는데 X좌표는 뭐의 길이와 같으냐면 선분 OB의 길이인 코사인과 같죠? 코사인 A, 점 A의 Y좌표는 여기는 선분 AB의 길이와 같죠? 선분 AB의 길이는 아까 여기 썼잖아요? 네, 사인 A. 이렇게. 점 A 좌표는 코사인 A, 사인 A로 저기는 점 A 좌표가 나온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점의 좌표가 삼각비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간단한 연습 문제 하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답을 구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지름 길이 1인 4분원에서 다음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삼각비를 모두 구하시오. 다음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1번, 2번, 3번. 다음 선분 AB를 나타내는 삼각비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한다면 누구랑 같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랑 좀 유사하죠.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밑변 길이. 근데 뭐를 알고 있냐면 빗변 길이를 알고 있죠. 빗변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빗변 길이를 알고 밑변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x는 빗변분의 밑변 따라서 선분 AB는 코사인 x랑 같다고 이건 좀 전에도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1번 답은 코사인 x입니다. 썼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답을 확인해 보시면 답이 하나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 아닌가?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얘가 90도인데 여기를 내가 만약 책에 나온 것처럼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지 맙시다. 여기다 변길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뭐 X 헷갈리네요. X라고 쓰면 뭐라 쓸까? 보통 각 쓸 때 세타라 쓰거든.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 배워야 되니까. 세타는 그 영어식 발음의 번데기 모양이죠. 걔랑 같은 기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리스 소문자로 세타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잘 안 쓰는데 나중에 각 쓸 때 고등학교 가면 각을 표현할 때 저 세타라는 각을 많이 쓰니까 뭐 어차피 쓸 거 미리 좀 봐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타가 바라보는 변을 그냥 A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은 B라고 하고 나머지 한 변은 C라고 합시다. 바꿀까요? 얘를 C, 얘를 B로 할게요. 상관없지만 책에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랬을 때 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정의대로 직각, 기준각, 빗변분의 높이 C분 A가 되는데 만약 내 이 삼각형의 모양을 조금 돌려서 세워봐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세타가 1이 가도록.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90도에서 세타를 뺀 각인 거 이해되실까요? 다 합쳐서 180인데 얘 90도 빼면 나머지 두 각의 합이 9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 각은 90도에서 세타를 뺀 나머지가 90-세타가 돼요. 그럼 변 길이가 좀 위치가 달라지죠? 빗변이 그대로인데 여기 밑변 길이가 2로 바뀌고 높이가 이번엔 B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의 값, 코사인 90-세타의 값을 구해볼게요. 코사인 90-세타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C분 A라고 쓸 수 있죠. 쓰고 나서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가? 답이 똑같은데? 위에? 그렇죠.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삼각비에서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인데 뭐를 알 수 있냐면 앞으로는 사인과 코사인이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는 삼각비가 사인으로 시작하고 하나는 코사인으로 시작하는데 얘네 둘의 답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있는 각 있죠. 이 각, 네모라고 합시다. 여기 코사인 옆에 각이 있겠죠? 세모라고 합시다. 그 네모와 세모를 더해서 90도가 되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아집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책 어딘가에 잘 쓰고 짬짬이 봐두셔야 됩니다. 네, 쓰세요. 자, 그럼 이건 여러분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삼각 빗값을 구하는 공식을 어렴풋이 외운 게 있죠? 그걸 토대로 간단한 예를 설명드려 볼게요. 사인 30도 얼마죠? (2분의 1이요) 근데 코사인 중에 2분의 1이 되는 게 누가 있었을까요? 코사인 값 중에 2분의 1이 되는 게 있었어요. 60도예요. 그럼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보니 여기 있는 각과 사인 옆에 있는 각과 코사인 옆에 있는 각을 더하면 몇 도가 돼요? 그 합이 90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 코사인은 같은 값이에요. 또 이런 거 됐었죠? 사인 45도 얼마죠?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얼마였어요? 얘도 2분의 루트 2예요. 같은 값이네? 그리고 보니 내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둘을 더하면 90도. 이런 것도 있었네요. 코사인 0도 얼마였죠? 1. 그렇죠. 1이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난 1이라고 들었는데. 네, 코사인 0도는 1이에요. 사인 90은 얼마일까요? 얘도 1이에요. 값이 쌓여가면서 2분의 루트 4. 이걸 약분하면 1이 됐었으니까.
그리고 보니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더하면 90도가 되네요. 아, 그래서 같은 값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돼. 이런 것도 우리가 외웠잖아. 특수각이라 외웠기 때문에 그나마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할까요? 사인 17도와 같은 코사인 17도와 같은 사인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몇 도라고 봐야 돼요? 73도라고 보면 돼요. 얘네 둘이 더하면 90이 되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만 알지 선생님도 특수각 제외하고 나머지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럼 표 보고 다 찾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 17과 사인 73은 각을 더해서 90이 되면 사인 코사인은 같아진다라고 해서 저게 몇 도일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러네요. 코사인 x랑 분명히 같은 사인 값이 있을 거예요. 같은 사인 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 누가 오냐면 이 x랑 얘를 더해서 몇 도가 되면 그 합이 90도가 된 게 오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아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x랑 누굴 더해야 90이 되죠? y를 더해야 90이 되니까 여기다 뭐 쓰면 돼요? y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답은 두 개입니다. 코사인 x랑 사인 y가 선분 ab를 대신하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선분 BC로 가봅시다. 선분 BC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빗변 길이가 1임을 알아요. 근데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x는 빗변분의 높이 따라서 선분 BC는 사인 x랑 같습니다. 2번인 선분 BC는 사인 x랑 같은데 얘는 다시 코사인 누구랑 같죠? y랑 같습니다. 답이 두 개입니다. 3번 선분 D를 구하시오. 이건 좀 다르죠, 근데. 선분 D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빗변이 1이 아니고 밑변이 1이 됐는데 높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 중에 밑변 높이에 관련된 거면 탄젠트겠죠. 그래서 탄젠트 x는 1분의 선분 DE 이렇게 돼요. 따라서 선분 DE는 탄젠트 x. 선분 D는 탄젠트 x랑 같아요. 그러면 탄젠트 x랑 같은 거는 뭐 없어요? 무슨 y.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는 세 가지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근데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더해서 90이 되면 같은 값인데 그럼 탄젠트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탄젠트랑 탄젠트 네모랑 탄젠트 세모 분의 1이 서로 같아질 때 네모와 세모를 더하면 90도일 때요. 이렇게. 이건 잘 안 좀 지금 학년에서는 잘 안 쓰이는데 얘만 설명 안 하려니까 조금 미안해서 그냥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 본다면 탄젠트 30도 각도가 헷갈리니까 탄젠트 30도 여기는 얼마? 탄젠트 60도. 탄젠트 30도가 얼마죠? 루트 3분의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루트 3분의 1. 얘도 루트 3분의 1 답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각도를 더해서 서로 같아질 때는 그 역수의 형태와 같아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려면 탄젠트 y분의 뭐죠? 갑자기 편이 얇아졌네? 네. 탄젠트 y분의 1 왜 두꺼워? 왜 이래? 뭐가 잘못됐죠? 펜 속성 맞는데? 탄젠트 y분의 1 네, 탄젠트 y분의 1 얘랑 같아져요. 근데 지금 책에서는 탄젠트 y분의 1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단 답은 얘는 요거 한 개로 처리하시겠다. 탄젠트 x로 표시하겠다 라는 겁니다. 탄젠트 y분의 1이 없으므로. 있으면 쟤도 답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앞쪽에서 했었어요. 따로 그래서 하진 않습니다. 따로 하진 않아요. 앞에서 외웠으니까. 근데 좀 이게 이해가 가끔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앞쪽에서 탄젠트 뭐 사인 30, 코사인 뭐 45, 탄젠트 60처럼 30, 45, 60은
45도에 관련된 거는 정사각형을 딱 반 나눠서 직각 이등변으로 이제 정리한 거고 30도, 60도인 경우는 정삼각형을 딱 반 나눠서 30, 60, 90 요 특수각을 통해서 삼각비 값을 찾았는데 0도랑 90도는 어떻게 찾는 거지? 그런 게 약간 궁금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약간 개념적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이걸 정의하기는 어렵거든요. 보통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삼각형을 그리잖아요. 90도, 얘가 이제 기준각. 그 나머지 이제 기준각이 바라보는 변을 가지고 빗변, 높이, 밑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 기준각이 지금 책에서는 몇 도를 원한 거냐면 0도와 90도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기준각 0이면 이거 두 개 합쳐서 18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90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저런 값을 설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좀 추상적으로, 약간 좀 포괄적으로, 잘 보세요. 기준각을 0도로 만드는데 0도는 실제 각이 안 벌어진 거잖아. 근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어쨌든 삼각비를 설명하려면 빗변, 밑변, 높이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0도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이게 0도라고 생각하죠. 이해하기 위해서. 저거 0도라고 생각해. 그럼 얘가 90이면 얘도 사실은 90도다. 얘도 느낌상. 그럼 얘도 90, 얘도 90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 이 길이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1로 본다면 이 길이도 1이 돼요. 근데 이 길이는 그럼 얼마가 되죠? 각도가 0이면 바라보는 변의 길이도 0이지. 각이 안 벌어졌잖아. 그럼 변도 없다는 거거든. 변의 길이도 0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다음에 사인 0을 계산해요. 사인 0은 정의대로 빗변분의 높이, 그 답이 0 이렇게 된 거예요. 코사인 0을 정의합시다. 그러면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 1 이렇게 된 거예요. 탄젠트 0을 정의합시다. 탄젠트 0은 밑변분의 높이 0.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사인 0, 코사인 0,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 탄젠트 0은 0 이걸 기억했던 겁니다. 그럼 이번엔 90을 볼까요? 90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같은 개념 아닐까요? 근데 차이를, 이 기준각을 90을 두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는 당연히 90인데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약간 이런 느낌이요. 말은 안 되지만 기준각이 9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얘가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도 1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각이 0도기 때문에 바라보는 각도, 변도 0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사인 배운 대로 사인 90을 정의하시오. 그럼 이게 기준각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1분의 1, 1이 되고 코사인 90도를 정의하시오. 빗변분의 밑변 1분의 0, 0이 되는데 이제 탄젠트 90 문제예요. 탄젠트 90을 정의하시오. 밑변분의 높이 말이 되니 이게? 0분의 1인데 0일 수 있어 분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실제로는 0이 아니고 0이 아주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해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값은 무지하게 커지기 때문에 값을 정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90은 외우지 않아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극하는 개념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탄젠트 90은 없는 각입니다. 없는 값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뭐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뭐 외울 때 그냥 사실은 외워도 상관없으나 왜 얘네들은 저렇게 그냥 이유 없이 외워야 되지 하면 이런 느낌으로 값을 정의했다 보시면 이해는 좀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꼼꼼하게 잘 하시면 되고 여기 3번 같은 것들이 그렇죠. 값을 구하는 거에 외워서 넣으시면 되는데 부등호를 설정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분면에서 내가 이제 4분면 하나를 그려요. 반지름 90도인 부츠골. 이렇게 4분면 하나를 그립니다. 지금 4분면 그리면 안 되죠? 네,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여기가 0도예요. 여기는 각을 쓸 거고, 이쪽에는 그 삼각비의 값을 쓸 겁니다. 오른쪽은 각, Y축은 값. 근데 가운데 1이 여기에 45도가 있고
우리가 90도까지만 조사를 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제 90까지만 조사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외웠던 것. 사인 0도일 때는 0이에요. 사인 0도일 때는 0이야. 사인 30일 때는 2분의 1. 사인 45일 때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일 때는 2분의 루트 3. 사인 90일 때는 1. 점점점 값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커지냐면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커져요. 이 값이 1이에요. 그때까지 사인 값은 이렇게 잘라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를게요. 이때까지 이 구간 0도에서 90도 사이에 사인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점점점 각도가 커지면 값도 커져요. 각도가 커지면 값도 커진다. 근데 커질 때 이게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커지진 않아요. 일정하게 커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값으로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곡선 형태로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코사인은 어떻죠? 코사인 0도는 1, 코사인 90은 0. 반대로 값이 꼬꾸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그리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 얘 그래프는 사인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0도와 90도 사이의 어떤 느낌. 그러다 보니까 45도에서 사인과 코사인은 지금 보신 것처럼 같은 값이 이렇게 나타나요. 서로 만나죠. 사인, 빨간색의 사인 45도 저 값, 코사인 45도도 이 값. 근데 이 위치가 얼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2분의 루트 2였죠. 2분의 루트 2에서 서로 만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선생님 탄젠트는 어떻게 그려주죠? 탄젠트는 근데 얘네들과 좀 별개로 이해하셔야 돼요. 탄젠트는 45도일 때 얼마인가요? 1이에요. 벌써 45도일 때는 1을 가. 그럼 45도 넘어가면 루트 3 하면서 90은 끝없이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과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약간 솟구치는 형태 있죠. 이런 느낌으로 솟구치는 무한히 커져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중학교 3학년들한테는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약간 올릴게요. 중학교 3학년들한테는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가 0보다 크고 각도가 40보다 작을 때 있죠. 이때는 빨간색 그래프가 이 노란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죠. 빨간색이 누구냐면 코사인을 그린 거였고 노란색은 사인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0도하고 45도 사이에서는 코사인의 값이 사인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그러다 각을 45도를 넘어가서 45보다 크고 각이 90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반대로 코사인보다는 사인이 더 커집니다. 근데 혹시 선생님 탄젠트는 얘네들과 비교를 안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설명하기가 중학교 때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당연히 여기서 느낌에서는 일정 각 부분에서는 혹시 사인이나 코사인이 클 수 있으나 일정 각을 넘어서면 무조건 탄젠트 크거든요. 근데 그 일정 각을 보통 중학교 국가에서는 잘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국가에서는 보통 어디만 표현하냐면 만약에 각이 45도를 넘어가는 이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는 탄젠트가 제일 큽니다. 일단 45를 넘어가면 무조건 탄젠트가 제일 커요. 탄젠트 몇 도 있잖아요. 50도 거기다 탄젠트를 붙여요. 탄젠트 50도와 코사인 50도와 사인 50도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면 얘가 1순위예요. 1순위. 무조건 45를 넘어가면 탄젠트가 1등이에요. 그 다음은 45를 넘어가면 아까 본 것처럼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가 2등, 얘가 3등 이런 느낌으로 대소관계가 맺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대신에 탄젠트는 이쪽 구간에서 너무 어디서 만나는지 누가 누구보다 큰지 0에서 45도 사이에서 탄젠트 값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책에도 이런 걸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 탄젠트 값의 크기를 물어볼 때는 여기를 물어봐요. 45도를 넘어갔을 때. 보통 45도 전은 주로 뭐만 묻냐면 코사인이 크냐 사인이 크냐 이제 이런 것만 보통 많이 물어봐요. 물론 이거는 같은 각일 때다. 4번, 5번, 6번이 같은 각일 때죠. 근데 1번, 2번, 3번은 다른 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린 거는 같은 각을 가졌을 때 어떤 각이든 간에 각은 여기서 표현될 테니까 각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0하고 45도 사이에 각을 올리면 무조건 코사인이 사인보다 큰 거고 45도를 넘어가서 각을 올리는 순간에는 먼저 만나는 게 코사인이라 코사인이 작고 사인이 커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각이 다르면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당연히 이쪽이 크죠.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90도 0 당연히 이쪽이 큽니다.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 1 이쪽이 크겠죠. 그 다음은 이제 4번 사인 45도 탄젠트 45도 45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탄젠트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45 되는 순간부터는 탄젠트가 1등. 5번 코사인 60 탄젠트 60 무조건 얘가 1등. 45 넘어가면 탄젠트가 무조건 1등. 사인 90 코사인 90 45로 넘어가면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값을 외워서 써도 되지만 지금은 특수각이라 사실 답을 구해놓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50도는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거 못 찾아요. 삼각 비표를 보지 않는 이상 못 찾는데 감각적으로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값은 몰라도 저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대소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잠깐 언급했던 이제 삼각 비표라는 게 나오는데 삼각 비표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 루트 배울 때 제곱근표 기억나요? 루트 3.14의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책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있었지. 여기 루트 있고 물론 수라고 써져 있어요. 수. 루트를 안 써 있고 수. 근데 실제로는 그냥 수가 아니고 루트 수를 말하죠. 근데 그 수가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쭉 가다가 3.1 앞에 있는 숫자 2개까지는 왼쪽에서 찾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숫자 4는 위에서 찾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값이죠. 여기 있는 값. 여기 어떤 숫자가 써져 있을 거죠. 그 숫자가 루트 3.14의 값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잖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얘가 더 쉬워요. 사인 코사인은 그냥 줄 보고 찾으면 돼요. 왼쪽은 각도가 써져 있고 위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만약 사인 15도의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사인 찾으시고 15도 찾으시고 쭉 내리고 내리다가 만나는 위치에 있는 값이 사인 15도의 값이에요. 0.2588 탄젠트 16도 탄젠트 찾으시고 16도 찾으시고 쭉 가다 만나는 위치에 이 값 0.2867 탄젠트 16도 눈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어렵지 않고 혹시 근데 예전에 우리가 삼각 그 제곱근표 할 때는 이게 변형됐잖아요. 기억해요? 변형됐잖아. 루트 3.14나 그 다음에 루트 31.4는 제곱근표를 보고 찾을 수 있으나 루트 314는 안 나와 있죠. 이건 어떻게 썼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루트 3.14 혹은 루트 31.4 이 두 개를 적당히 변형해서. 근데 314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100이 필요하고 얘는 10이 필요하고 근데 10은 제곱수가 아니라 얘는 버리고 이거를 루트 100은 10이니까 10 곱하기 루트 3.14 이걸 통해서 답을 구했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 삼각 비표도 이런 거 없나요? 뭐 변형해서 없어요. 네, 이거는 변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을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변형 자체를 못해요. 그냥 갖다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뭐 변형할 것도 없고 그냥 잘 찾고 잘 각도를 찾아주고 값을 잘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라 여기는 네, 개념 설명 없이 그냥 생략할 텐데 근데 책에 아마 이 문제를 못 본 것 같은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오늘 시험에 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네, 잘 들으세요. 코사인 네모가 2분의 루트 2예요. 그럼 저 네모는 누구예요? 45도지. 그치? 근데 문제를 이렇게 안 낸다고.
코사인 3a 플러스 15 이렇게 내요. 위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코사인 이거 어쨌든 이게 뭐지? 3a 플러스 15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옆에 있는 거는 그게 어떤 모양이고 어떤 식이든 간에 전부 다 각입니다. 각을 말해요. 저 통칭에 전부 다 각이에요. 네모. 3a 플러스 15가 각인데 이게 45도라는 뜻이구나. 넘기죠? 3a는 30, 따라서 a는 10도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만약 각이라면 10도가 된다.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은 책이 없어서 그냥 시험 문제는 냈는데 딱히 설명할 데가 없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보셔야 되고 오늘 시험 보기 위해서 굳이 뭐 선생님이 손봐드려야 될 만한 문제가 딱히 있진 않아요. 사실은. 또 딱히 있진 않으나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오늘 첫날이라 너무 많이 가르쳐주나? 가끔 이제 이런 문제를 물어봐요. 이렇게 대각선, 직육면체 대각선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긋고 여기 있는 각, 그러니까 직육면체 대각선과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어놓고 여기다 각도를 써요. 각 X. 근데 나와 있는 건 이제 이쪽이 나와 있죠. 이변이 2, 이변이 3, 이변이 4일 때 sin x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그럼 sin x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 이걸 왜 보여주냐면 오늘이 첫날이라 여러분한테 약간의 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첫날이라 앞으로는 이런 힌트가 이제 없거나 거의 필요한 것만 딱. 인데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다 여러분 이제 뭘 고민하냐면 나 저런 도형 배운 적 없는데. 그럼 이제 뇌가 막히기 시작해요. 팍. 나 저런 거 푼 적 없어. 그럼 뇌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넌 못 풀 거야가 내려와. 넌 못 풀 거야. 본능적으로. 나는 못 풀 거야. 그러니까 딴 거를 고민하자. 딴 거 얘기했잖아. 딴 걸 고민했다 다시 돌아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냥 약간 이게 접는 거죠. 그냥 이거는 이거는 고의 접자. 3번, 4번 고의 접고 그냥 어디가 잘 안 보이는데 넣어두자. 그러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은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핵심만 그리고 개념만 정확히 간파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선생님 핵심인 건가요? 뭐가 핵심일까요? 삼각비잖아요. 삼각비를 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야 돼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저 X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빨간 선과 여기 있는 녹색 선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사인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인을 구하려면 빗변 길이와 이 삼각형의 높이가 필요하죠. 그럼 어디가 빗변이지? 여기가 빗변이네. 어디가 높이인지? 여기 높이네. 나와 있네, 근데 높이는. 분자를 안 해. 분모만 구하면 되구나. 여기 길이만 구하면 이 답은 구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나는 모를 거야. 넘어가. 이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공부 안 하잖아.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계속 이 모양이야. 근데 남은 거는 내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변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에요. 근데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얘를 찾아내야 돼요. 이 길이. 저 하늘색 길이. 저 하늘색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하늘색 길이는 여기다 그릴게요.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그린 거예요. 구한 거예요. 맞죠? 밑에 있는 직사각형 대각선이잖아. 근데 밑에 있는 직사각형 가로와 2, 세로와 3이에요. 피타고라스예요. 이거 제곱 4, 이거 제곱 9 더하면 13. 이변의 제곱이 13이니까 이변 길이는 루트 13. 그렇죠? 이게 루트 13이 됐어요. 다 됐네? 뭐가 다 돼? 나는 이 노란색 변의 길이 알고 싶은 잖아요. 이 삼각형을 끄집어내세요. 그럼 이렇게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직육면체 높이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이변 길이가 루트 13, 이변 길이가 4. 난 뭘 찾는 거라고요?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만 찾으면 이 분모가 채워져요. 또 피타고라스죠. 이변을 네모라고 둔다면 네모의 제곱은 이거 제곱 13 더하기 이거 제곱 16.
그 네모의 제곱이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니까 따라서 네모의 값은 여기다 루트 씌운 값 루트 29. 이 도형의 sin x의 값을 구하시오. 루트 29 분의 4. 뭐 필요하면 물론 유리화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모른다고 건너뛰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 출제한 문제 중에 여러분이 교재와 똑같은 문제가 아닌 한 두세 개? 세 개 정도 있어요. 그 세 개가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똑같진 않지만 네가 배운 걸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쓸 수 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왜 문제에다가 주지 않고 테스트지에 이 약간의 활용 문제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의 활용 능력을 좀 더 증진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에 뭘 걸었죠? 재시험이라는 페널티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 쓰지 않으면 재시험 시간도 줄여야 되지만 이제 머리 쓰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재시험이라는 페널티가 걸려 있으니까 머리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접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이 부분 아까 4분원 할 때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 그림상 이 그림은 직각삼각형이고 각비가 90이죠. 그 보통 삼각형의 변편을 할 때는 꼭지점이 바라보는 변 쪽에 그 소문자를 보통 쓰죠. 꼭지점 A, B, C는 대문자, 그 꼭지점이 바라보는 변 쪽에 소문자. 그래서 변으로 표시하는데 이 상태에서 sin A를 정의하라면 여기 나온 거 여기 다 써 있어요. sin A를 정의하면 B분의 A가 되는데 저 식이 등식이죠. 양변에 B를 곱해요. 그러면 A가 남고 이렇게 돼요. 오른쪽 거는 굳이 당장은 기억하지 마시고 왼쪽 거 위주로만 이렇게 기억하세요. sin A는 B분의 A, 양변의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B를 곱하면 A는 sin A. 근데 이 A가 뭐냐면 여기 있는 개념, 여기 있는 걸 한글로 표현해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이 모양에서 본다면 높이 값이죠. 높이를 정리할 때는 빗변 곱하기 사인이에요. 이 기준각을 책에서는 A라고 했으니까 빗변 곱하기 사인 A. 그 다음에 코사인을 정리하면 빗변분의 밑변. 근데 밑변 B가 보기 싫어서 빗변 B가 보기 싫어서 양변을 B를 곱해요. 곱하게 되면 여기는 밑변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이에요. 마지막 탄젠트를 정의하면 밑변분의 높이 C분의 A. 근데 양변에 C를 곱해서 A를 표현하다 보니까 얘도 높이에요. 높이는 밑변분의 밑변 곱하기 탄젠트. 아까 왜 4분원 설명할 때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하나에서는 사인을 높이를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삼각형 하나에서 높이 값은 탄젠트를 이용했었죠. 그 내용이 여기에 다 적용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높이를 구하는데 이쪽 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할 때는 빗변을 이용하기 위해 빗변인 이 반지름 길이 빗변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인이 필요했던 거고 이쪽 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할 때는 이쪽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밑변 길이의 탄젠트를 사용해서 높이를 구할 수 있었죠. 그 내용을 하나의 삼각형에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도면 안 되는데 워낙 또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나름 앞으로 삼각형의 변 길이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또 바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안 쓴다고 문제 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수학적인 개념이 좀 빨리 축약되어 있는 게 내가 문제 풀 때 반응이 빠르지 이거 한 단계 거쳐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알아둬야 될 공식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삼각형 높이를 구할 때는 빗변 곱하기 사인 줄여서 뭐 비싸. 내가 한 거 아니야? 유치하다고 나한테 그러지 마.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은 얘기. 저렇게 외우는구나 이들은. 그래서 그 다음 똑같은 높이를 구하는데 얘는 밑변 곱하기 그러니까 빗변이 나오면 사인을 계산하는 거고 곱하는 거고 밑변이 나오면 탄젠트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밑탄. 근데 밑탄 하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외우더라고. 밑인. 이런 밑인. 내가 한 거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 저게 뭐예요? 유치하게. 하나도 도움 안 돼. 그렇다고. 밑변을 구하세요 그러면 빗변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빗변 곱하기 코사인. 비코. 그죠? 예를 들면 비켜 이렇게 외우더라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상태로 이제 높이, 밑변, 다시 높이를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쓰일 공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거기 맞춰서 잘 푸시면 됩니다. 뭐 딱히 여기 내가 공식만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여긴 딱히 설명드릴 게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인데, 여기는 유형 2번, 유형 3번에, 특히 유형 3번에 보면 공식이 나왔잖아요. 쫙. 결과를 봐봐.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분의 a 탄젠트 x 곱하기 탄젠트, 뭐라는 거야, 가대요. 공식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가능하다면 저걸 외워주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2번도 공식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엔 코사인제 1법칙이라고 해서 공식이 있었는데, 외우지 마세요. 얘도 하지 마시고, 얘도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공식을 안 외우면 문제를 어떻게 풀죠? 차라리 유도 과정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삼각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이건 공식에 대입하는 거는, 앞쪽 거는 왜 그랬냐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너무 뻔해서 이걸 안 외워주면 귀찮은 작업을 거쳐가야 되지만, 얘네는 외워두면 물론 바로바로 얘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중간 과정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삼각비의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이걸 외우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그냥 바로 문제로 갈게요.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중간 과정에 네모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뭐 구하는 거냐면 선분 AC의 길이, 두 변과 그 사이 끼임각이 주어진 상태에서 저기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이상에 보면 나중에 나와요. 이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여기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물론 알아두면 좋긴 한데 이 변이 x라면 저 x를 구하는 공식은 x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15 곱하기 코사인 60도. 공식 코사인이 쓰기 때문에 코사인 공식, 코사인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알면 도움이 돼요. 이거 막 가르쳐주고 싶은 막 그런 욕망이 드는데 참읍시다. 어차피 우리가 쉽게 풀지 않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푸는 거 연습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쯤에 우리가 선생님 필요하면 시험 보기 바로 전날이라기보다는 좀 전에 이게 좀 충분히 다른 것들이 다 연습이 됐을 때 이렇게 하면 이 변의 길이가 좀 더 쉬워집니다 라는 그걸 그때 좀 보여드릴게요. 그때 가서 욕하지 마시고 빨리 가르쳐줘. 쌩 고생시키고 이제 와서 가르쳐줘 이러지 마시고 중간 과정에 연습이 필요하니까. 자,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방식은 하나인데 풀이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A에서 무조건 선분 BC 쪽으로 빗변 쪽으로 수선을 내려서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으로 분류하셔야 돼요. 분류해서 푸시는 겁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는 60도라는 각이 나와 있죠. 근데 빗변을 알아요. 근데 밑변 길이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여기 높이를 구하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밑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둘 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둘 다 구하도록 할게요. 둘 다 구할게요.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하고. 여기를 H라고 합시다. 그럼 만약 선분 내가 AH를 구한다면 원래 우리가 AH를 구하려면 이렇게 썼어야 돼요. 사인 60은 선분 AB분의 선분 AH, 이것도 이제 숫자 집어넣죠.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선분 AB는 8, 선분 AH. 양변에 8을 곱하면 선분 AH는 4 루트 3이에요. 뭐 이랬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게 앞에 좀 전에 배웠던 공식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90도와 기준각이 왼쪽에 놓여있는 상태에 높이값을 구할 때는 빗변 곱하기 사인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빗변 곱하기 사인. 이 과정 생략하고. 근데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 약분하면 그래서 이게 4 루트 3이 돼요. 이게 4 루트 3이구나. 근데 이번에 밑변을 찾아야죠. 이 변을 찾았고 이 변을 찾아서 실제는 이 변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변을 찾을 때 빗변과 물론 이게 높이가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높이보다는 빗변의 숫자가 쉽기 때문에 빗변과 밑변을 구할 때는 코사인이죠. 근데 코사인 공식을 거쳐서 이 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밑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빗변이 나와 있는 상태 밑변 길이 구하세요. 그러면 비켜 8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은 2분의 1 약분하면 4. 그럼 여기는 11이 남네요. 그 다음부터 여기는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때 쓰는 법칙은 피타고라스예요. 그 이유는 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이죠. 삼각비를 쓰려면 각을 알아야 돼요.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이 있거나. 근데 조건도 없고 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피타고를 쓰시면 돼요. 그럼 선분 AC의 제곱은
이변의 제곱. 16 곱하기 3이니까 48 플러스 11의 제곱 121. 이거 제곱한 값이 얘네들이 합이죠. 따라서 이변의 길이는 여기 이제 루트 씌운 상태가 되겠죠. 그럼 합치면 169 아니 179 됐나요? 뭐 왜 169를 썼다가 179를 왜 바꾼 거죠? 네, 169. 169는 뭐의 제곱이에요? 13의 제곱. 선분 A씨의 길이는 13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 달라요. 아까는 각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빗변 쪽으로 수선을 그러니까 그 직각삼각이 나오도록 그 각이 특수각이 되는 직각선을 만들었는데 얘는 각이 두 개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수선을 내리지? 봐봐. 수선을 내릴 수 있는 방향은 세 군데죠. 위에서 아래로 내릴 때 이렇게 직각삼각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하나. 근데 왼쪽 거는 괜찮아요. 45도가 특수각이니까. 근데 오른쪽은 75도가 특수각이에요? 아니잖아. 75도는 특수각이 아니에요. 써먹을 수 없는 각이죠, 우리가. 그럼 이쪽 수선 말고 이쪽 수선? 이렇게 수선. 못 써먹지 않나요? 75도 모르지만 45도가 쪼개지는 바람에 이게 몇 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나한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쪼개라는구나.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고 그 다음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두 개를 적절히 잘 믹스해서 풀란 뜻이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쪽 근데 모양을 보니까 이게 45, 90도? 아, 얘도 45예요. 그리고 보니까 얘가 60도네. 얘가 30도네. 아, 특수각이 둘 다 된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특수각을 계산하는데 빗변 길이 알고 이쪽에 양쪽의 변 길이 서로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되시면 되죠. 그럼 빗변 길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코사인이나 사인이에요. 그렇죠? 코사인이나 사인이에요. 그럼 아무나 써도 괜찮죠. 만약 이게 45도가 기준각이에요. 그럼 걔가 바라보는 얘가 높이겠죠. 얘를 구할 때, 높이를 구할 때 이 높이 값을 여기 CH라고 합시다도 선분 CH 높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빗변 곱하기 사인, 빗변 곱하기 사인 45도 6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6루트이면 얘도 6루트 2가 되겠죠. 얘도 6루트 2가 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이 파란 삼각형에서는 얘가 기준각이죠. 30도가. 근데 밑변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AC니까 여기 빗변을 구하잖아요. 밑변과 빗변이니까 코사인이지. 근데 우리가 코사인을 가지고 밑변 길이 구할 때는 빗변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빗변이 안 나오고 밑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공식을 변형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공식을 쓰세요. 코사인 정의. 코사인 30도는 정의가 뭐죠? 코사인? 빗변분의 선분 AC분의 밑변 6루트 2. 그냥 공식을, 그러니까 따로 앞쪽에 보면 이게 공식 하나 더 있었죠? 이거 외워라 라고 책에서 나와 있었는데 이거죠. 요거 외워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앞에 것만 외우시고 일단 뒤 거는 외우지 마시고 저 정도는 그냥 유도하시면 돼요. 유도요? 이렇게. 코사인. 빗변과 밑변이니까 당연히 코사인이겠지. 쓰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코사인 30은 서로 자리를 맞바꿀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3은 2분의 6. 그렇죠? 근데 여기는 3과 1을 이렇게 자리 맞바꿈 해봐요.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나요? 등호 성립하잖아요. 자리 맞바꿈 해도 이 등호는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분 AC, 내가 알고 싶은 선분 AC의 길이는 코사인 30도 분의 6루트 2가 된다. 근데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6루트 2. 자, 이 분수를 계산하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가 문제인 거예요. 이 분모만 없었다면 분수지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 분모 때문에 복잡한 분수가 된 거니까 분모에 2를 곱하세요. 대신에 분자도 2를 곱하겠죠. 약분되고요. 루트 3분의 12 루트 2 유리하면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하죠. 우리가 루트 3을 곱하면 12 루트 6이 돼요. 약분하면 4 루트 6. 이렇게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삼각비로 보여드렸죠.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지금은 의도적으로 삼각비를 연습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삼각비 파트니까 복잡해 보여도 삼각비를 연습하시는데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삼각비를 연습할 거라는 거 믿고 지금 아니면 또 나중에 또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 드리는데 연습할 때는
지금 풀이보다는 삼각비를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각비를 쓰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 부담스러워, 손이 빨리 안 가. 그러면 삼각비로 푸세요. 근데 삼각비를 충분히 풀어서 이제 내가 연습이 좀 됐다 그러면 이런 풀이도 참고해 두면 도움이 되는데, 이거 아까 삼각비를 이렇게 풀면 뭐 어렵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삼각비가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학렬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단원이 아니고 학렬이 높아져서 필요한 값을 계산할 때는 이런 케이스는 삼각비보다 피타고라스가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 실례 안 된다면 앞쪽에서 우리가 특수각 할 때, 직각삼각의 특수각 할 때 각도가 30도, 90도, 60도 이렇게 세 개 각이 주어지죠. 그때 이 각 30도인데 36을 썼네. 이 세 개 각이 바라보는 변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인지 기억해요? 좀 이거 외우라고 또 했던 것 같은데 30도, 60도, 90도가 각각 바라보는 이변의 비례는 1대 루트 3대 2. 그렇죠. 이렇게 돼요. 1대 루트 3대 2.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언제 쓰는 거? 직각 이등변일 때 45, 45, 91대 45, 45, 91대는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자, 얘를 알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풀이는 같은 패턴이긴 해요. 일단 A에서 60도를 쪼개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수선을 이런 방향으로 내려준다.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본다. 그럼 이 각이 30도잖아. 근데 이 비례를 계산할 때 사실 1과 2는 계산이 굉장히 단순한 비례죠.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나 혹은 9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나오면 문제는 쉬운 거예요. 비례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제일 쉬운 거는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나오면 제일 쉬워요.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나오면 그 30도에 루트 3을 곱한 값이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비례나 길이가 되고, 다시 그 30도의 2배 한 값이 9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나 비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0도가 기준이에요. 근데 혹시 30이 아니고 90이 나와도 괜찮아요. 90의 절반이 30이니까. 90 길이의 절반이 30이니까 그 다음부터 계산도 똑같이 30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게 그 케이스예요. 90을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나왔네요. 그럼 30을 바라보는 변의 길이는 그 8의 절반값. 60을 바라보는 변의 길이는 그 30 바라보는 변의 루트 3배, 4루트 3. 얘는 저절로 11이 남아요. 그 다음부터 피타고라스예요. 아까처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도 그래요. 이렇게 풀면 그래요. 풀 수는 있으나 아직은 좀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푼다면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45, 얘도 45, 90도. 1대, 1대, 루트 2. 그럼 이 변에 루트 2배 한 게 10이라면 반대로 루트 2를 나누면 이 변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쪽은 루트 2배, 반대로 얘는 나누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반대로 하면 나누기 루트 2. 나누기 루트 2는 루트 2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BH나 CH의 길이는 12에 루트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근데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잖아요. 약분하면 6루트 2. 여기가 6루트 2예요. 그리고 여기가 30도잖아? 근데 문제는 60도, 이번에는 좀 귀찮지만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나왔죠. 근데 우리는 9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정답이에요.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비례를 아니까 60도와 9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의 비율은 루트 3대 2예요. 근데 60도가 바라보는 실제 변 길이가 6루트 2. 90이 바라보는 실제 길이를 x라고 했으니까 이제 비례식을 풀면 됩니다. 루트 3x는 얘랑 얘랑 곱하면 12 루트 2.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분의 12 루트 2. 이걸 유리화해 보면 3분의 12 루트 6. 약분하면 4 루트 6.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각비보다는 확실히 이게 좀 더 쉬운 풀이긴 해요. 또 그냥 높아심이 하는 얘기지만 대신에 연습은 아직은 삼각비로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거는 한 두 문제는 삼각비, 한 문제는 피타고라스, 뭐 이런 비율로 지금 푸는 게 좀 도움이 돼. 너무 이걸로 풀면 오히려 삼각비 연습이 안 되고,
또 반반하기에는 여전히 삼각비가 좀 더 중요하니까 느낌상 그냥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삼각비, 혹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나머지 한 문제는 피타고라스 이렇게 병행해서 푸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위에 막 무섭게 뭐 써있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이게 좀 헷갈려. 이건 연습을 많이 해도 애들이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도 좀 많이 헷갈리는 유형인데, 이런 식의 문제는 앞쪽에는 보통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에 대한 개념인데, 얘는 한 변과 양끝각에 대한 개념이 좀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변과 양끝각 이런 느낌. 이럴 때 이 실제는 얘는 지금 이렇게 높이가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60도, 45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높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밑변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높이를 잡히겠죠. 그었더니 저절로 직각삼각형 두 개의 특수각이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건데, 안 그어져 있지만, 그어져 있지만 원래는 안 그어져 있고 여러분이 알아서 잘 그으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네모 값, 저기는 h 값을 구해야 이 삼각형의 높이든 넓이든을 구할 수 있는데, 저 h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지 않았다면 각도를 봐야 돼요. 각도 중에 만약에 45도가 끼어 있다면 땡큐라고 하시면 돼요. 아, 고마워. 왜 고맙냐면 45도가 끼게 되면 여기도 45도가 되면서 이게 직각 이등변이 돼요. 우리는 높이 값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높이 h라고 뒀죠. 그럼 이게 h면 이쪽도 h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 부분 있죠. 선부 BH. 여기가 이제 문제는 노란색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쪽 왼쪽에 있는 빨간색에서 푸셔야 됩니다. 노란색에서는 미지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계산은 왼쪽에서 빨간색에서 합니다. 그럼 빨간색에서 이 아랫변에 있는 선분 BH는 전체 40에서 H를 뺀 길이니까 40-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 일로 옮겨볼게요. 잘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얘가 30도, 얘가 60도, 얘가 90도. 근데 여기가 40-H, 얘가 H 이렇게 됐죠? 그렇잖아요.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40-H,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H. 얘네들은 무슨 관계라고요?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에 몇 배를 하면? 루트 3배를 하면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나와요. 맞습니까? 이걸 푸시면 돼요. 우리는 H를 구하는 거잖아요. 곱합니다. 4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H는 H 구하는 거니까 H를 동량 처리해서 이걸 넘겨야 돼요. 넘기면 이게 이렇게 넘어오면서 루트 3H 플러스 H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얘가 동량으로 묶이면서 루트 3 플러스 1H 이렇게 돼요. 양변을 루트 3 플러스 1로 나누면 H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40 루트 3. 유리화도 해야 됩니다. 유리화, 여기다가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를 곱한다. 이렇게. 그럼 분모는 2가 되죠? 분모 2를 이렇게 얘랑 약분하시면 돼요. 20이 남아요. 따라서 H는 20 루트 3 가로 루트 3 마이너스 1. 물론 이걸 분배해도 답입니다. 그냥 놔둬도 답이고 편한 대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그럼 얘는 삼각비 안 쓰나요?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얘는 일단 피타고라스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는 문제 좀 쉬웠기 때문에 삼각비를 보여드리고 피타고라스를 보면서 양쪽을 같이 병행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좀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풀인 피타고라스를 보고 풀이 방향을 먼저 보세요. 어느 쪽 것들이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보시고 이제는 삼각비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삼각비로 갑시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사실은 여기까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죠. 여기 요 삼각형. 우리는 여기서 이제 비례 형태, 30도, 60도, 1대 루트 3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이제 탄젠트로 갑니다. 왜 탄젠트죠? 밑변 높이가 나와 있죠. 그럼 당연히 탄젠트예요. 탄젠트 기준각은 왼쪽에 있는 각 60도.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죠.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주기 위해서 40-H를 여기다 곱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 다음부터 풀이는 똑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왼쪽은 둔각일 때고
왼쪽은 예각일 때고 이번에는 둔각일 때요. 삼각형 ABC가 120도라는 둔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가 필요하죠. 근데 변길이 10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얘를 밑변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 얘가 높이가 되겠죠. 이해되나? 그 H를 구합니다. H를. 근데 H를 구할 때 아까는 45도가 있었잖아. 그럼 45도가 똑같은 변 두 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미지수를 잡기가 편해지는데 얘는 45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귀찮아지는 작업이 없잖아 있어요. 자, 확실한 건 이래요. 여기가 120도잖아요. 어딘가에는 미지수를 잡아주고 어딘가에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60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60도가 바라보는 변이 H예요. 그럼 여기는 30도잖아요. 그럼 30도가 바라보는 변은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서 만약 내가 미지수를 잡아주면 계산은 여기서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풀면 오히려 계산이 더 복잡하니까 미지수를 잡는 위치를 여기서 미지수를 두지 말고 처음에 이 큰 삼각형을 봅시다. 큰 삼각형에서. 그럼 이게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변 계산하려면 루트라 3을 막 나눠줘야 되고 해서 미지수에 루트 3을 넣으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큰 삼각형 보세요.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H였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밑변이 나와 있으니까 빗변보다는 밑변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줘요.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H? 그럼 여기가 60도일 거 아니야? 가게인은?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H의 루트 3배, 루트 3H. 자,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직각삼각형은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답을 마무리하기 위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H가 나와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 변을 찾아야 되겠죠. 전체 변 길이에서 10을 뺀 값, 루트 3H 마이너스 10, 이렇게. 얘가 60도, 얘가 30도. 근데 비례를 가는 겁니다. 30도가 바라보는 변, 루트 3H 마이너스 10. 거기에 루트 3을 곱하면 60도가 바라보는 H의 변 길이가 나타나죠. 비례가 됐으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이 변의 루트 3배가 이 변이 되는 거였으니까. 분배를 해봅니다. 3H 마이너스 10 루트 3 H 넘기죠? 2H는 10 루트 3 따라서 H는 5 루트 3. 이 삼각형 높이가 5 루트 3. 그럼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 루트 3 하면 이제 넓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문제. 아셨죠? 두 직각 삼각형 중에 하나에서는 미지수를 잡아주고 그 미지수로 나머지 3 직각 삼각형에서 계산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지수를 잡을지 큰 쪽에서 미지수를 잡아줄지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건데 이쪽에서 잡으려고 했더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쪽에서 잡으려고 했더니 6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을 알아. 그럼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을 계산하려면 이 길을 뭐로 정의했었어야 되냐면 H를 루트 3으로 나눈 값, 루트 3H 이렇게 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0에다가 루트 3H를 곱한 거가 밑변 길이가 되고 얘가 높이가 돼서 이걸 또 다시 비례로 풀어야 되는데 분모에 루트 3이 있으면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쪽에 미지수를 잡지 않고 이쪽에서 미지수를 잡아줬던 겁니다. 이게 H,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H. 그러면 밑변은 거기에 루트 3배, 루트 3H. 그럼 여기 있는 변 길이는 전체 이만큼씩 이걸 잘라낸 길이니까 루트 3H 마이너스 10. 그 다음부터 이렇게 문제를 정리한다는 거죠. 그럼 얘도 이제 삼각비가 아니, 얘가 피타고라스가 아닌 삼각비를 푼다면 처음에는 여기서 잡아준다고 했죠. 여기서 일단은 잡아줍니다. 사인, 요즘 우리는 밑변 길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밑변 길이. 여기 30도, 여기 H.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밑변이니까 여기 H랑 여기는 밑변을 계산하면 탄젠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높이랑 밑변이니까 탄젠트겠죠. 그럼 탄젠트 30은 3분 BH 분의 H가 돼요. 근데 탄젠트 30은 뭐랑 같으냐면 루트 3분의 1 같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보면 3분 BH는 루트 3H가 된다. 아까 했던 3분 BH가 루트 3H니까 여기 남아있는 길이는 루트 3H에서 10을 뺀 길이 루트 3H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렇게. 근데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여기서
이게 60도. 기준각이 나타났는데 나와 있는 변이 다시 높이와 밑변을 하니까 또 탄젠트. 탄젠트 60은 3분 CH 루트 3H 마이너스 10분의 H. 근데 탄젠트 60은 루트 3과 같다. 얘랑 얘랑 곱한 값이 얘가 되는 거죠. 얘랑 얘랑 곱한 게 3H 마이너스 10 루트 3은 H. 넘기면 아까처럼 2H는 10 루트 3 나누면 5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습을 좀 해도 한 번에 이렇게 좋아지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어렵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 넓이까지 해야 되는데, 네, 넓이까지 해야 돼요. 빨리 끝낼게요. 넓이입니다. 삼각형 넓이. 아니, 삼각형 넓이 우리가 못 구하지 않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분 BC 곱하기 높이. 높이 안 나와 있네? 이렇게 수선 내려서 여기 높이 H. 그럼 길이상 A 곱하기 H. 이게 삼각형의 넓이. 근데 A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게 AC가 써져 있는 얘기는 저 AC의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값을 알고 있는 상태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A를 알지만 H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H를 구하기 위해서 왼쪽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왼쪽 삼각형을. 잘라내봐? 그럼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뭐를 알고 있냐면 이게 기준각인데 빗변을 알아요. 그리고 높이를 구하래. 오늘 제일 앞에 배웠던 내용이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가지고 높이를 구할 때는 그 높이는 지금 H죠? 높이 H는 빗변 곱하기 사인 빗사 기준각이 B. H 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요. C 곱하기 사인 H. 이걸 책에 줄여 쓴 게 2분의 1 AC 곱하기 사인 H. 사인 뭐야? B. 사인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도 과정은 이랬지만 외울 때는 뭐라고 외우시면 되냐면, 한글로 외울 때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의 곱하기 사인, 이게 중요해요. 끼인각. 이러면 삼각형 넓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높이가 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냐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이 주어지면 삼각형 넓이를 저런 방식으로 2분의 1 곱하기 양변 혹은 두 변 길이의 곱하기 사인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60도예요. 여기 있는 벽이 3이에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4 약분되고 답은 3 루트 3. 이렇게 삼각형 넓이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둔각인 경우예요. 둔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셨죠? 둔각도 다르잖아요. 둔각일 때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얘도 그렇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변의 길이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그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끼인각이 필요해요.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인데, 단 그 끼인각이 예각일 때가 있고 둔각일 때가 있다는 뜻이죠. 예각일 때는 가볍게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그럼 둔각일 때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거를 조금만 숫자 바꿔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여기가 3, 얘가 4, 가운데가 60도 이랬는데 알고 보니 이게 120도야. 그럼 어쩔 거냐는 거죠. 뭘 어째? 그거 하면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120도.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아는 사인 값은 0도, 30, 45, 60, 90까지 알잖아. 120 모르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앞에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각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예각일 때는 충분히 계산이 되지만, 둔각일 때는 배우지 않은 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풀지 좀 곤란스러워요. 오늘 이게 수업이 조금 밀려서, 이거 둔각을 설명하려면 여기다 이제 수선 내리고, 사실 여기서 예각 60도를 가지고 요 변 높이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공식이 똑같은데 만약 둔각이 나오잖아? 그럼 그 둔각을 180에서 빼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각은 사인 60도가 되죠. 같은 값이에요.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설명드릴게요. 요거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둔각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라. 둔각을 180에서 빼낸 각. 이게 만약 둔각이 150이 나왔어. 그럼 180 마이너스 150, 30도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꼴이고, 마지막 여기 정도만. 요 삼각, 아니, 선생님,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라야죠. 어떻게 잘라요?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근데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나누려면 대각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렇게 긋는 게 의미가 있니? 생각해봐. 바보니? 특수가 다 잘라먹는데? 당연히 이렇게 쪼개야죠. 그럼 여기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예, 곱하기 사인 45도. 더하기, 저쪽이죠.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135도. 둔각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180 빼기 135. 뭐가 남죠? 45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 정도 활용 능력은 가지셔야 돼요. 충분히 배운 걸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평행사변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건 빨리 설명드릴게요. 평행사변형은 가운데 대각선을 그어요. 왼쪽에 삼각형 넓이 계산하는 방식이 좀 전에 그거였죠.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가인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두 개. 이렇게 지워지고 AB 곱하기 사인 X가 돼요. AB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 평행사변형의 양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2분의 1만 빠뜨리시고 그냥 푸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인데 왼쪽도 사각형, 오른쪽도 사각형인데 왼쪽은 이름이 있잖아.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거라면 평행사변형뿐 아니라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다 이 공식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초중 때 마름모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넓이 구할 때 혹시 너 이렇게 풀었니? 기존에? 그렇게 안 했잖아. 왜 안 하는 걸까? 더 쉬운 공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사각형 넓이를 구해. 이변이 4야. 이변이 4야. 끼인 각은 90도야.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있다면 당연히 평행사변의 진화형인 정사각형도 이 공식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계산해보면 4 곱하기 사인 뭐죠? 90도. 그럼 사인 90이 뭐예요? 1이거든요. 생략이에요. 가로 세로 곱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은 그냥 가로 세로 곱하시면 되는 게 더 쉬워요.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마름모도 있죠. 이렇게 마름모 넓이 구하시오 그러면 초등학교 때 뭐라 배웠죠? 대각선 길이 곱하기 대각선 길이 나누기 2 하면 넓이 나오잖아. 그 공식이 더 쉽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름이 없잖아, 이 도형은. 그냥 변 4개, 각 4개를 가지고 있는 좀 생긴 게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미안해. 흥분하지 말고. 그냥 이름 없는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이름 없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본 적 있나요? 없어요. 공식 자체가 없어. 왜냐면 변길이 다 다르고 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런,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름 없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보통은 잘라가지고 삼각형 두 개 넓이를 나누어서 구한다거나 뭐 다른 방식을 동원하는데, 얘는 이제 이런 사각형마저도 이제 삼각비를 배우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대신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도형도 조건이 있어야 넓이를 구해요. 조건 없이 어떻게 넓이를 구합니까? 근데 앞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가? 공식들이 있었죠. 그럼 공식에 맞춰서 변길이 나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각이 있든지. 근데 얘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일단 첫 번째, 대각선 두 개가 필요해요. 두 대각선. 얘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 대각선에 교각이 필요합니다. 교각이 무슨 말이에요? 만날 교. 만나서 생긴 각. 두 대각선이 만나서 생긴 각. 근데 선생님, 두 대각선이 만나서 생긴 각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 겁니까? 두 개 중에 예각을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둔각 써도 상관없지만 예각이 더 편하니까 예각 쓰시면 돼요. 그죠? 두 대각선의 교각 중에 웬만하면 예각 위주로 이렇게. 그러면 넓이 구할 수 있는 공식 이게 있어요. 2분의 1 AB sin X.
저거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썼던 공식 아니야? 아까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랬잖아요. 여기 A, 여기 C, 여기 X. 2분의 1 AC, 사인, 여기가 만약 B라면 2분의 1 사인 2분의 1 AB 사인 X. 똑같네. 왜 삼각형 넓이 갖다 썼지? 앞쪽에는 AB는 삼각형의 두 변이고 여기는 AB는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에요. 그래서 그 AB가 다른 조건이에요. 자, 그럼 얘는 왜 이러한 성질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조금만 크게 할게요.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냐면 바로 왼쪽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거를 배웠죠. 여기서 평행사변을 만들어요. 자,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 있는 대각선에 평행이 되도록 A랑 C를 지나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시간상 대충 그냥 보세요. 노란색 길이 평행선이에요. 그다음 여기 대각선 AC를 지나가는 AC랑 평행하되 BD를 지나는 이런 보조선을 너무 대충이잖아. 이렇게 대충 걷습니다. 긋고 나서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이죠? 평행사변형이죠. 마주보는 두 쌍이 되어 있는 평행 아니까.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양변 길이 곱하기 그 사이 끼인 값 2분의 1 필요 없이. 근데 그 양변 길이를 어디서 찾냐면 이 A랑 같은 길이가 여기죠. 이 B랑 같은 길이가 여기에요. 그럼 이게 X면 막곡지각, 얘도 X가 되고 이쪽 도형도 평행사변형 마주보면 대각 크기 서로 같으니까 얘도 X, 맞죠? 그래서 파란색의 도형 넓이는 AB 곱하기 sin X예요. 자, 근데 우리는 파란색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어디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넓이를 내가 만약 1번이라고 본다면 여기 넓이도 1번이고 여기를 2번으로 본다면 여기도 2번이 되고 여기 3번이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그었으니까 얘도 3번. 여기 4번 보면 얘도 4번. 그럼 전체 파란색 전체 넓이는 1번, 2번, 3번, 4번을 몇 번 더한 거예요? 2번 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는 거는 몇 번만? 한 번만. 결국 여기에 절반. AB sin X의 절반. 아셨어요? 여기는 AB는 뭐라고요? 대각선. 이 X는 대각선의 교각. 대신에 예각 위주로. 둔각에도 상관없지만 계산상 예각이 더 편함으로.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아셨죠? 화요일까지 과제는 여기까지 일단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당연히 우리가 또 고등부 수업할 테니까 고등부 지우지 잘 챙겨오시고 절로 넘어가셔서 잠깐 여기 있는 문제를 좀 푸시고 이거를 여기서 푸느냐 아니면 집에서 푸느냐 본인 자유입니다. 근데 좀 이따가 7시에 있죠? 6시 55분에. 6시 55분에 저번에 배웠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15문제 시험을 볼 테니까 일로 옮겨와서 잠깐 5분 쉬시고 잠깐 5분 쉬시면 한 15분 남아요. 그 15분 동안에 앞에 내용 좀 복습하셔서 테스트 준비하세요.
네, 안녕하시죠.